대우조선 노조, 여러 노조에서 지금 그 쟁행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노란봉투법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핵심적 쟁점 중에 하나가 사측의 재산권과 노동조합의 노동기본권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 속에서 어떠한 합의적 지점을 찾을 것인가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산권을 보호한다고 노동기본권을 해치거나 노동기본권을 보호한다고 재산권을 해치는 그러한 지점이 어딘가가 제가 보기에는 이 법을 제정하고 구체해 나가는 것의 쟁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헌법에는 분명히 두 기본권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 23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재산권 행사는 공공무기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헌법 33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소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이게서 헌법적 권리로서 재산권과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느 한 부분을 배제하는 것은 헌법적 권리에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조, 민법 제750조에 그런 부분들을 하위 규정하기 위한 조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런 쟁의행위에 대해서 목적, 수단, 절차, 방법이 규정을 했는데 이 판례가 2005년 판례입니다. 근데 2005년 판례인데 이후 노동조합이나 여러 조건들이 변화했기 때문에 이 사항들을 어떻게 적용해서 현실에 맞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시대가 바뀌면 판례도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지금에 있어서 장관은 이 문제를 어떻게 지금 검토하고 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손배소 관련해서 자료도 2009년부터 21년까지 사례 조사를 했고 거기에 쟁의행위 별로 손배소가 청구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것을 검토해본 바 장관께서 생각하시는 적합 지점은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법리적으로는 방금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충돌의 지점이 있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볼 때는 지금 이 부분을 잘못 건드리면 국민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부를 위해서 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노동법 본연에 이것 아니지 않냐 해서 이런 방식보다는 다른 방식의 규율, 전통적인 노사관계 말고요. 이런 고민들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2조, 3조에 대해서 손을 댄다라고 했을 때는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왜냐하면 노사관계는 힘의 균형성을 재산권과 노동권이 균형을 이루듯이 무기대등성의 원칙을 견제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보면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의 사례를 보면 실제로 손해배상 청구를 불법 행위인 경우, 그러니까 항상 이 불법이라고 이제 그 명칭을 징하는데 그 경우는 개인에게 청구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노동조합에게 청구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유별나게 대우조선 하청 관련해서 470억을 모든 조합, 그 하청지 조합원에게 부과한 거예요. 연대 책임이죠. 그래서 제가 그 금속노조 지회장을 만났더니, 아니, 자기는 300만 원도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 470억을 손해배상 청구 들어오면, 이게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런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프랑스인 경우는요, 연대배상 책임이 아닌 각가의 책임을 분리하여 사용자가 위협행위와 손해사의 인과관계를 사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즉, 인과관계에 의해서 불법행위가 어느 수위에서 어느 과정까지, 그리고 손해배상의 범위가 독일인 경우는 사용자가 사업을 계속 운영했을 경우 얻었을 수입에서 생산 소실로 인해 지출되지 않은 비용을 제외하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형태로 상당히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인 경우 그래서 노동조합 규모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사안선을 영국은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측은 이 모든 규정을 다 무시하고 무한대로 손해배상의 대상, 범위, 주체 다 무시하고 사실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때문에 이것이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노사관계를 증진시켜 나가면서 노사 간의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극단적인 형태의 파업을 유발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는 사측 자본 측에서 다양한 형태로 책임을 입히기 위해서 하청, 1하청, 2하청, 3하청까지 연이어서 책임의 피해 구조를 하고 있고 실제 사장은 따로 있는데 아무런 능력도 없는 3하청에 대해서 협상을 하고 하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이제 좀 바꿀 때가 된 거 아닙니까? 장관 말씀해 주세요. 예, 존경하는 김영진 의원님 말씀 제가 취지를 공감을 하는데요. 몇 가지 말씀드리면 87체제 노사관계 시스템이 이제는 좀 바뀔 때가 됐다는데 이 추세적으로 보면 하여간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법을 지키면서 그 갈등을 잘 해결해 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에서 그런 새로운 전통적인 노사관계를 규율할 수 없는 것들이 나타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규율할 건가를 이제 고민할 지점이 됐다. 그런데 이걸 입법론으로 갈 거냐 해석론으로 갈 거냐 이 고민도 있고 입법론으로 갈 경우 어떤 게 좋을까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실태조사한 판례에 따르면 그리고 외국 사례에 따르면 현재 인용률과 그러니까 선배를 제기했을 때 인용률과 인용 수준을 봤을 때 그리고 부당노동행위 제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또한 그 적극적인 가담자, 주동자 이런 사람들에게 제한적으로 선배 책임을 부과하는 등등을 봤을 때는 이것을 예컨대 악의적으로 노동조합을 못하게 하기 위한 것들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로 규율할 소지도 있고 해서 입법론으로 가기보다는 해석론으로 하는 것이 훨씬 유연하고 외국의 사례도 프랑스하고 영국 뭐 쭉 다양하게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노동자들에게 쟁의권을 확대할 경우에 사용자에게 직장 점거 금지 뭐 해고 대체근로 이런 것들을 광범위하게 허용해 준다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같이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이 저 입장입니다. 예, 정리하시죠.